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크 벌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리는 쓰기 대단히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마지막 3개의 배열이 다를 뿐 다저스 워커뷸러와 똑같은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워커뷸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워커 벌러인 줄 알았습니다. 마크 벌리는 정말 대단한 투수입니다. 벌리는 통산 214승 3,283이닝으로 은퇴했는데요. 2000년 이후에 데뷔한 투수 중 지금까지 이를 달성한 투수는 CC 사바시아와 마크 벌리뿐입니다. 벌리는 2007년 4월 19일 텍사스 레인저스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2009년 7월 24일 템파베이 레이스를 상대로 퍼펙트 게임을 달성했는데요. 역대 퍼펙트 게임 포함 2번 이상의 노히터를 달성한 투수는 사이 영과 에디 조스 2명의 데드볼 시대 투수와 1920년 이후 라이브 볼 시대로는 샌디 코펙스, 짐 버닝, 로이 할러데이, 마크 벌리 4명뿐입니다. 또한 벌리는 4개의 골드글러브를 따냈을 정도로 견제와 수비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벌리는 214승 중 161승을 시카고 화이삭스에서 올렸고 화이삭스는 벌리의 56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NBA 유타 재즈의 전설 칼 말론의 별명은 메일맨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처럼 언제나 꾸준한 득점을 올려준다고 해서 만들어진 별명인데요. 벌리는 메이저리그의 메일맨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꾸준했습니다. 2000년 7월에 데뷔한 벌리는 2001년부터 은퇴 시즌인 2015년까지 한 번도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으면서 15년 연속 30경기 이상 선발과 함께 15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 최고 기록은 그렉 매덕스가 가지고 있는 20년 연속 10승입니다. 매덕스는 역시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인 17년 연속 15승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벌리가 아쉬운 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경기에서 1회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바람에 연속 200이닝 기록이 14시즌에서 중단됐다는 건데요. 이는 크리스티 매튜슨, 필 니크로, 그렉 매덕스와 함께 메이저리그 타이 기록에 해당됩니다. 15년 동안 벌리는 연평균 33경기 선발에 215이닝을 소화했고 연평균 14승과 함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4.0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류현진 선수는 승리 기여도 4.0 이상을 기록한 시즌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벌리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로도 유명합니다. 벌리는 야구를 시작한 이래 공이 빨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 야구부에서 쫓겨나기도 했는데요. 벌리는 졸업한 시즌 혼자 야구를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해 발군의 성적을 내고 1998년 시카고 화이삭스에 38라운드 지명을 받습니다. 그의 드래프트에서 1139번째로 뽑혔던 선수가 200승도 달성하고 영구 결번도 가지게 된 겁니다. 제가 마크 벌리와 류현진 선수를 묶는 이유는 류현진 선수가 마크 벌리급 투수라고 말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두 투수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8년 1월에 쓴 기사에서 빌 제임스가 1984년에 만들어낸 말인 토미존 패밀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토미존 패밀리는 토미존 수술을 받은 투수가 아니라 다음에 5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투수를 말합니다. 첫째, 좌완일 것. 둘째, 컨트롤 유형의 투수일 것. 셋째, 주자를 묶는 능력이 뛰어날 것. 넷째, 더블 플레이 생산에 뛰어날 것. 다섯째, 홈런에 취약하지 않을 것. 바로 마크 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9이닝당 피홈런이 통산 0.9개인 류현진 선수도 토미존 패밀리에 해당되는 투수라 할 수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6시즌과 벌리의 16시즌을 비교하면 9이닝당 피홈런, 볼넷, 탈삼진 숫자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740이닝을 던지는 동안 6개의 도루를 내줌으로써 100이닝당 0.8개의 도루 허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벌리는 3283이닝 59개니까 100이닝당 1.8개입니다. 둘은 만 32세 시즌을 마친 후 FA가 되어서 4년 계약을 맺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벌리는 마이애미와 4년 계약을 맺었지만 그중 3시즌을 토론토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선수의 32세 시즌 레퍼토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포심, 커터, 투심, 체인지업, 커브의 5가지 구종의 비율 분포가 이만하면 거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는 구속일 텐데요. 32세 시즌 벌리의 포심 평균 구속은 86.4마일이었던 반면 류현진 선수는 90.9마일로 벌리보다 4.5마일이 더 빠른 모습입니다.
반면 체인지업과 커브의 구속은 두 선수가 같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좋은 체인지업 커브와 패스트볼의 구속 차이는 류현진 선수가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류현진 선수는 더 빠른 공을 던지고 덜 건강한 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토론토가 류현진 선수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벌리가 토론토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류현진 선수와 벌리는 큰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벌리는 토론토에서 뛰는 동안 개막전 선발로 나서지 못했는데요. 당시 토론토의 1선발 투수는 토론토가 노아 신더가드와 트래비스 다노를 뉴욕 매치에서 데려온 2012년 사 이영상 수상자 R.A. 디키였습니다. 반면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의 절대적인 1선발입니다. 그 부담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벌리가 뛰었던 시절에 토론토가 상당히 강팀이었던 반면 그 당시 양키스는 80승대를 올리던 시절이었고 보스턴도 2013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후 2년은 지구 최하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양키스는 2년 연속 100승을 한 팀이고 보스턴도 탄탄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류현진 선수의 환경이 훨씬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를 헤쳐나갈 수 있는 류현진 선수의 최고의 무기는 체인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키스는 WOB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좌완이 던진 체인지업을 두 번째로 잘 공략한 팀이었습니다. 1위는 미네소타 트윈스입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 역시 좌완 체인지업을 잘 공략했던 팀들인 콜로라도, 샌디에고, 애리조나를 상대로 대단히 잘해낸 바 있습니다. 체인지업이 난조를 보였던 8월 양키스전에서 7실점을 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내년 류현진 선수의 승부구는 체인지업입니다. 앞서 벌리가 4년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벌리는 구속 하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86마일이 무너지면서 와이삭스 시절보다 위태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호투를 가능하게 해주는 구속 하한선이 벌리는 86마일, 제이미 모이어는 83마일이었고 류현진 선수는 90마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류현진 선수의 두 번째 관건은 90마일 사수일 겁니다. 류현진 선수와 계약하기 전 토론토가 투수에게 2천만 달러 연봉을 준 것은 마크 벌리의 마지막 시즌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 최초로 연평균 2천만 달러를 받는 투수가 됐습니다. 과연 류현진 선수는 마크 벌리와 같은 롱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